60대 이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끝난 감정 같고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젊게 만들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자극이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따뜻한 관계를 다시 맺게 되면 식욕이 돌아오고 잠이 편안해지고 머릿속도 다시 맑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60대 이후의 사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뇌 건강과 삶 전체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구체적인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사랑, 새로운 감정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사랑은 젊은 날과는 또 다른 결을 지닌 감정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긴 여정을 걸어온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 마음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적 애착 또는 재구성된 감정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곧 사랑이란 과거의 경험과 상처 그리고 삶의 굴곡을 품은 채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과 설렘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고요한 따뜻함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 나이에는 공감 능력도 인내심도 더 풍부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성취보다는 동행이 되고 증명보다는 기다림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의 사랑은 이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정서를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후회, 이별, 실망을 지나며 우리는 더 깊은 사람으로 성숙해졌고 그만큼 감정도 진실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열리면 쉽게 다치지 않는 신뢰가 생깁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다시 불붙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내는 방식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과거를 보듬고 현재를 따뜻하게 채우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랑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설렘의 뇌과학 도파민, 옥시토신, 그리고 해마,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중장년기 이후에는 뇌의 반응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일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연관이 있어 즐거움과 기대감을 유발하고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뇌를 기대하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로 삶을 재조명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포옹, 손잡기,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같은 행동을 통해 옥시토신은 분비되며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노년층에게 이 옥시토신은 심리적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율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는 기억과 감정을 조율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해마가 활발할수록 기억력 유지가 잘 되며 감정 조절 기능도 향상됩니다. 사랑을 통해 느끼는 따뜻함이나 친밀감은 해마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이는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순자 씨와 김재식 씨는 노인복지관 수묵화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은 먹선이 좀 많이 나갔네요. 그래도 저는 선생님 그림이 제일 좋던데요. 매번 색이 따뜻하니까. 이런 짧은 대화가 오가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함께 차를 한잔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요. 그날 이후로 밤에 잠이 잘 와요. 저도 그래요. 어깨 통증이 덜하더라니까요. 웃겨도 참 웃기죠.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이 씨는 고혈압 약을 줄이고 김 씨는 당뇨 수치가 안정됐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뇌 속 호르몬과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사랑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뇌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단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함께 걷는 시간,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촘촘히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하면 젊어진다고. 그것은 신압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뇌가 다시 반짝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 사랑은 나를 비추는 거울. 노년기 사랑은 단순히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뒤로 미뤄둔 나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타인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왔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 밤엔 서너 번씩 잠을 깼고
배우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리며 자신보다 상대의 피곤을 먼저 배려했지요. 명절이면 부모님의 손등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욕심과 시간을 뒤로 미룬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이름의 작은 방은 먼지가 내려앉은 채로 조용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의 여백이 찾아옵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짝은 곁을 떠나거나 새로운 공간을 선택하며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주어지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였더라? 사랑은 그 공허한 질문 앞에 작은 등불처럼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래된 일기장의 한 페이지처럼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속에 잠들어 있던 나의 모습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서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김선자 씨 75은 오랜 시간 책을 좋아했지만 바쁜 가정사로 늘 언젠가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시인 낭송 모임에서 만난 강동규 씨 72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자 씨가 낭송하는 그 구절 너무 따뜻했어요. 혹시 예전에도 시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감성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선자 씨는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젊은 시절 국문과를 다니며 시를 써내려가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감성을 깨운 것이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사진기를 다시 손에 쥔 박준영 씨 68은 예전에 사진 동아리 활동을 했지만 은퇴 후로는 일상에 지쳐 관심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지역 노인대학 졸업식 사진을 찍게 되었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전하며 이런 말을 건넸죠. 사진 한 장에 마음이 다 담겼어요. 준영 씨 눈은 사람의 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준영 씨는 다시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들었고 이후 나이 든 이들의 얼굴을 주제로 작은 사진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전엔 웃는 얼굴도 주름진 눈가도 서로 마주잡은 손도 있었죠. 그 안엔 준영 씨가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자신의 눈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통해 나의 오랜 열정과 감정을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도전이 아니라 회복이고 낯설음이 아니라 회상의 여정입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일, 손을 잡고 거닐다가 나도 몰랐던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다시 찾아오게 해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랑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길 끝에는 어쩌면 한때 잊고 지냈던 당신 자신이 웃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설렌다는 것의 의미, 나 자신을 되찾는 감정. 누구나 한 번쯤 거울 앞에 선 채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특히 인생의 후반기, 일과 양육이 한순간에 멈춘 듯한 그 시기에 우리는 어딘가 공중에 떠있는 기분을 느끼곤 하지요. 그저 해오던 일들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침묵이 머물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문득 찾아온 설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은 꼭 낭만적인 사랑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짧은 눈빛, 우연히 이어진 따뜻한 대화, 혹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친 익숙한 미소 하나가 새로운 감정의 문을 엽니다. 그 작은 감정이 우리 안에 도파민을 깨우고 삶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하지요. 예를 들어 어느 65세 남성은 우연히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정원 가꾸기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무료한 시간을 채워보려는 마음이었지만 매주 흙을 만지고 식물과 마주하면서 서서히 자신을 돌보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나는 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자라는 것 같았어요. 나를 위해 물을 주고 햇살을 쬐게 해주는 일이 결국은 제 마음을 키우는 일이더라고요. 또 다른 70세 남성은 어느 날 문득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오디오 플레이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아내와 함께 듣던 클래식 음악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 오래 닫아두었던 감정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바로 그 이 나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일까라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설렘은 뇌의 활동을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어떤 68세 남성은 늘 무표정했던 얼굴에 작은 감정이 스며든 후
그동안 포기했던 취미인 클래식 기타를 다시 잡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끝이 아프도록 연습하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치는 기타는 나 자신을 꺼내는 일 같았어요. 이처럼 설렘은 단지 마음을 흔드는 감정이 아니라 뇌를 다시 춤추게 만드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기분을 밝히고 면역력을 높이며 식욕과 수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즉, 설렘은 몸과 마음 전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힘이죠. 단정한 옷차림, 오래 비워두었던 향수 한 방울, 햇살 좋은 날, 고른 산책 코스 하나가 전부 나를 위한 선택이 되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직장인으로 살아온 세월 뒤에 비로소 나로서 살아가는 연습이 시작되는 시기. 이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께 설렘은 그저 낯선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본능적인 회복의 방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그 감정을 꼭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후반기에 우리를 다시 나답게 살게 해주는 진짜 에너지이니까요. 늦은 봄에 핀 들꽃처럼 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주는 의미, 다시 삶을 완성해가는 길. 어느 날 문득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주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있는가? 젊은 날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초반이 아니라 오히려 후반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랑은 이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풀고 함께 나누고 그 따스함을 통해 스스로를 채우는 길이 됩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내 안에 따뜻함이 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본질에 닿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노년기 사랑이 뇌의 정서적 안정 영역을 자극하며 삶의 만족도와 생리적 건강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걷는 산책길, 함께 마주 앉아 나누는 식사, 그리고 작고 따뜻한 대화들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금 온기를 얻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승철 74씨는 퇴직 이후 오랜 시간 무력감과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참여한 사진 동호회에서 밝은 미소로 다가온 박미자육 19씨를 만나며 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 마음이 담긴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출사를 나가며 사계절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겨울 눈이 녹던 어느 날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사진 속 풍경은 언제나 따뜻해서 좋아요. 그 따뜻함 덕분에 제가 요즘 웃게 돼요. 정승철 씨는 회상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꼭 연애 감정만은 아니더군요.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누군가와 나누는 일상이 기쁠 수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어요. 이 감정은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 인생 후반기를 다시 채우는 감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영자육 17씨는 최근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단골 중에는 이따금씩 와서 도토리묵만 사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영자 씨는 이상하게 그 손님의 방문날이면 유독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묵도 맛있지만 사장님 웃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 말에 영자 씨는 몇십 년 만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매장에서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도 흔들리는 주방 커튼도 그날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영자 씨는 말합니다. 사랑이 꼭 거창한 고백이나 큰 인연에서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오히려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남은 페이지가 있고 그 안에는 설렘과 웃음, 때로는 눈물도 함께 깃들죠. 누군가는 노년의 사랑을 덧없는 감정이라 말하지만 실은 가장 단단하고 고요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모닥불처럼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고요하고 찬란한 완성이 아닐까요? 사랑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피는 봄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늦게 피는 꽃, 그리고 그 잔향.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해진 머리카락 사이로 문득 묻고 싶어지는 질문 하나.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삶의 후반기에 피는 사랑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눈다는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 서로를 품는 것이죠. 그 사랑은 더 이상 요란하거나 과장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웃고 손끝이 스치듯 닿아도 따뜻해지는 감각.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살아있다는 감정을 선물 받습니다. 예전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남사스럽다. 내 자식들도 있는데 감히 내가 설레다니라며 마음속에서조차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철없거나 무모한 일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죄스럽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들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하고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을 억누르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아쉬워질 만큼 늦게 찾아온 설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도 마른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들꽃처럼요. 어느 6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난 후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시 낭독을 하던 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단정한 발음, 담백한 감정, 그리고 문장 끝마다 머뭇거리는 듯한 순결 속에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오래된 봄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끌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바로 그런 때일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시 낭독 시간에 맞춰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낭독이 끝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묘하게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시집 저도 좋아해요. 혹시 다음 주에도 여기 계시겠어요? 그 말을 계기로 매주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 두세 번은 어색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 그 정도만 오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됐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바래지 않아요. 네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용기 내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당신이 거기 있어준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나 따뜻하고 오래 여운이 남을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시처럼 삶도 다시 말랑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둘은 시집 한 권을 함께 읽고 책갈피에 서로의 손끝을 포개며 조용히 미소 짓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72세의 장 선생님은 은퇴 후 혼자 여행을 다니던 중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작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마주칠 때마다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어느 날 그분이 건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에서부터 둘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졌고 지금은 매달 서로를 찾아가 함께 걷는 산책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다시 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며 다시 마주 앉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통해 결국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여정. 그것이 바로 후반기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오래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 표정 하나, 혹은 느낌 하나가 떠오르셨나요? 지나간 사랑이든 지금 시작되고 있는 사랑이든 혹은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랑이든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나누는 그 시간,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그 찰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사랑의 조각들이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사실은 그 말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릅니다.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다시 젊어진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